안녕하십니까, 정태용입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All Things Korean 초대석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한국의 간호사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눴던 이재영님을 다시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재영님의 일본 간호사 준비 이야기를 들어볼 테니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본 채널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듣기 연습 채널입니다. 시청에 앞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초대석 최초로 단독으로 다시 출연하는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영입니다. 재영이 너가 지난 시간에 나오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들은 것 같더라고. 그게 아마 내가 워낙 급발진을 많이 하니까 오늘도 급발진 예정입니다. 사람들 반응이 되게 공감된다고 하더라고. 오, 감사합니다. 너가 한 얘기들이 되게 와닿았나 봐. 그래서 가장 먼저 다시 불렀습니다. 오늘 내가 할 얘기는 일본 간호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랑 그다음에 실제로 일본 병원에서 실습해본 거 그리고 일본에서 생활한 거를 조금 압축해가지고 얘기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갔는지, 왜 일본에 가고 싶었는지,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건 어땠는지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좋습니다. 가장 먼저 언제, 왜 일본에 가고 싶어진 거죠? 나는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간호학과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처음 시작하거든. 실습을 하려고 우리 자대병원이었던 영남대병원에 간 거야. 영남대병원에 갔는데 진짜 오쉬시더라고. 안에 상황이. 내가 제일 처음에 갔던 병동이 정형외과 병동이었는데 거기서 막 태우고 있지. 그 다음에 병동 분위기는 안 좋지. 그리고 정형외과는 수술이 많다 보니까 엄청 바쁘거든. 그걸 보고 딱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면 어찌됐건 나도 간호과를 갔으니까 간호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냥 난 여기서 버티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잠시. 태우고 있지라는 말에 태우다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아마 영어로는 번역이 안 될 거고 한국 고유 명사인데 간호사 업계에서 선임 간호사가 이유가 있건 없건 괴롭히는 거를 태움이라고 하지. 병원 안에서. 태운다. 그게 어원이 있어? 뭐 불태우다? 아니면 뭐 자동차에 태우다? 이 태우다야? 그 불태우다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용어로는 들들 볶는다, 괴롭힌다, 요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우리는 그냥 내가 병원에 갔는데 병동 분위기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날 적응 못하게 굴면은 그냥 내가 태움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렇구나. 그게 한창 한국에서 이슈였지. 맞아. 지금은 좀 그래도 그게 핫하지 않은데 한참 예전에 막 여러분들 자살하시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좀 유명해졌지. 우리의 문화가. 문화? 안 좋은 문화. 그렇지. 아무튼 그래서 정형외과 뼈 부러지고 뭐 다리, 팔 이런 거 아프면 가는 과에서 그런 안 좋은 상황을 겪었구나. 그렇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거의 한 8년 전? 9년 전의 얘기란 말이야. 근데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 선임 간호사가 막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기 있잖아. 주사기가 포장이 돼 있잖아. 그런 거를 개봉을 하면 그 쓰레기를 바닥에 던져. 근데 그럼 그걸 누가 줍는 줄 알아? 신규 선생님이 그걸 줍고 다녀.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지나가면서 막 쓰레기 계속 던지고 그러면 이제 막 이 선생님이 막 이걸 다 주우러 다닌단 말이야. 근데 태용아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인격적으로 내가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겠어. 그렇지. 근데 막 이거는 약과고 쓰레기 바닥에 버리고 그 다음에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히고 싶으니까 4번 방에 뭐 해주고 3번 방에 주사 주고 2번 방에 뭐 하고 5번 방에 뭐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게 사실 숙달이 된 사람도 이게 바로 머리에 기억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러면 이분이 다시 물을 거 아니야. 혹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또 공격을 하는 거지. 너는 뭐 기억을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하루에 10시간씩 점심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사실 이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얘기를 하기 좀 난감한 것들이 더 많지 뭐. 앞에서 쌍욕하는 것도 봤고. 아무튼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업계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 내가 어딜 갔는데 사실 이거는 내 노력이랑 별개잖아.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고와 별개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랑 안 맞으면은 내가 이 병원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간호사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그쯤 해가지고 일본 분이랑 좀 썸을 타고 연애를 했었거든. 일본 분이랑 연애를 해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야. 내가 원래 일본 문화를 좀 좋아하던 것도 있었고, 보통 일본 문화를 좋아한다고 하면 거리도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 친절한 거 이런 이미지가 좋았었는데 연애를 했는데 나를 너무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됐다. 그냥 일본 간호사를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또 그럴 수 있었던 게 일본 간호사는 경력을 요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도 된다였어. 모든 조건이 잘 맞았던 것 같아. 그랬구나. 태용쌤도 알런지 모를런지 모르겠지만 언어를 배우는 데는 사실 연애만 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또 막 그 알랑방구 낀다고 막 이 또 톡이나 이 라인을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일본어를 좀 깔끔하게 보낼까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일본 간호사가 돼야 되는데 자격 요건이 뭐였냐면 한국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JLPT라고 일본에서 하는 일본어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1급을 따야 되는 거였어. JLPT 일본어 시험은 몇 급에서 몇 급이 있는 거지? 1급부터 5급까지 있어. 근데 보통은 2급 정도 하면 일본어를 어느 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급은 합격률이 30%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30%? 되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이라는 거네, 시험에서. 근데 이게 문제는 내가 지금 2년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3학년, 4학년이 남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1급을 따야 되는 거야.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냥 순탄하게 가려면. 문제가 나는 사실 일본어를 하나도 몰랐었어. 한국인들 중에 약간 뭐 애니메이션 좋아하거나 일본 문화 좋아하는 친구들은 사실 일본어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그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처음부터 외워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내 슬픈 학교 생활이 이제 시작인 거야. 이쯤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일본어로 몇 마디만 해줄 수 있어? 지금 몇 시지?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리토 모시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야, 그거 나도 하지. 그럼 무슨 말을 해? 아니 근데 나는 이런 거 할 때 한국어로 해도 할 말이 없어. 아니 뭐 오늘 어디에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런 거? 미나상 곤니치와. 今日はテヨンさんの番組に出て自分の看護師生活について話しようと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제 일본어 좀 하는 거 같나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일본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일본어 못하는 사람인데 데리고 와서 저 일본어 이렇게 공부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잖아. 그치? 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2년 앞둔 시점부터 준비를 했다고? 진짜 딱 2년 앞둔 시점부터 준비를 했고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사실 그때 내가 공황장애가 왔어. 그래? 왜냐면은 일본어는 일본어대로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게 또 간호학과는 3, 4학년 때 바쁘거든. 그러니까 실습은 실습대로 다니고 뭐 과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 당연히 졸업을 위한 준비도 해야 될 거잖아. 국가고시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난 그 사이에 사실 취직이 됐었어. 그러니까
딱 4학년 때 그 자격을 따고 취직을 바로 진행을 해서 취직이 됐었거든. 잠깐만. 아, 취직이 일본 병원에 됐다고? 일본 병원은 일본어를 그 당시에 JLPT 2급만 되면 그 간호사 면허증이 없어도 너가 나중에 일본 간호사가 되면 우리 병원에서 채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줘. 이게 일본의 문화야. 그러니까 이걸 내정해준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간호대학교에 다니는 이 한국인 학생이 간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JLPT 시험 2급을 통과하면 얘를 딱 내정해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너 다음에 우리 회사에 일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가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나중에 진짜로 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일본에서 간호사를 하려면 일본 간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 간호사 자격증하고 JLPT 1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 내정이랑은 좀 다르네? 맞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이 한국 간호사 면허가 있고 그 다음에 JLPT가 1급이어야 되지. 근데 취직은 요거랑 별개로 미리 가능하니까 JLPT 그냥 2급만 있어도 이 사람이 일본에 오겠다는 의지를 얘기를 하면 미리 취업을 시켜주는 거야. 나중에 오도록.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JLPT 2급을 땄나 보네. 2급을 6개월 따서 만에 땄어. 6개월 만에 따서 일본 병원에 취직을 미리 하고 일은 하지 않지만 일단 합격을 하고 그래서 졸업 전에 뭘 해야 되는 거였지? 이제 JLPT 1급이랑 간호사 국가고시가 남은 거지. 그래서 일단 취업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능력이랄까 더 좋은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 간호사 시험도 쳐야 하고 JLPT 1급도 쳐야 했다. 아주 만발의 준비를 했네. 일단은 학교 생활은 그렇게 끝났고, 근데 이게 이 1년의 텀이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가 2월이고 보통 1월인가 2월이었던 것 같고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도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본 간호사 국가고시를 치려면은 사실 1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안에 그 서류적인 작업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면서 난생 처음으로 인종차별을 한번 당했지. 일본에서? 자격을 다 갖추고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에 가는 거야. 내가 적합한 교육을 받았는지 내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일본 간호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거든. 근데 거기에 담당자가 한혐이 있었나 봐. 한국인과 한국을 혐오하는 한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게 면접을 4대4 면접을 했거든? 그러니까 정부 측 사람이 4명이었고 이제 한국인이 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일본어를 하나를 못 알아들으셨어. 근데 원래부터 약간 태도가 좀 엄청 차가웠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일본에 와서 사람 죽인다. 일본어도 못하는데 왜 일본 간호사 하려고 하냐. 근데 문제는 이 서류 심사를 통과를 못하면 우리가 간호사 국가고시를 못 쳐. 근데 이게 제시가 없어. 그러니까 서류를 2번을 안 봐주는 거야. 그게 일본 정서가 그런가 봐. 그러니까 한 번 탈락한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엄청 긴장을 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진짜. 한 번 떨어지면 못하게 하는 거네. 진짜. 그럼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 긴장이 되겠어. 사실 그게 모국어가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어찌저찌 해서 그때 그분이 정말 막 우리한테
한국어로 치면 입 닥치라는 말도 했었고, 우르세 이거? 다마떼. 아 그거야? 응. 그거는 시끄러워! 이러고. 어. 그렇게 처음으로 내가 그걸 느꼈던 것 같아. 아, 일본에서는 내가 외국인이구나. 사실 그렇지. 한국에서 그러면은 바로 그냥 민원 넣을 거 아니야. 담당자 제정신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는 답이 없더라고. 결론은 무사히 통과를 하고 이제 국가고시가 남았는데 사실 내가 졸업을 하고 요 1년간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3교대를 하면서 내가 미국 간호사랑 일본 간호사를 같이 준비하던 시절이거든. 한국에서 일을 했다고? 내가 1년의 텀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텀 동안 내가 사실 일본 간호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뭔가 플랜 B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1년 동안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근데 이걸 또 3교대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냥 이참에 모든 걸 끝내자 해서 일본 간호사도 준비를 하면서 미국 간호사도 같이 준비를 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간호사가 다행히도 됐는데 일본에서 실습도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지. 안 될 놈은 안 되나 봐. 일본에 갈 운명이 아니었나 봐. 뭐 그렇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코로나가 터져서 오래 못 있었다. 못 갔지. 아니 그냥 실습을 한 거 말고는 못 갔어 그냥. 왜냐면은 코로나 터진 시점이 언제냐면은 내가 국가고시 치고 다음 주에 코로나가 이제 막 시작이 됐거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결론은 지금 케냐에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가 갑자기? 아니야. 아니 뭐 아직 인생 끝난 거 아니니까. 아 근데 일본은 안 갈 거야. 왜? 아니 뭐 이쪽 업계가 좀 더 나아. 하긴 지금은 아예 간호사 아닌 다른 일을 하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 진짜 내가 진심으로 다해서 상처를 너무 받으니까 약간 그쪽을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긴 그렇게 고생하고 겨우겨우 준비를 다 해서 결과를 냈더니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다 산산조각 났으니까 계획이. 그러니까 내 탓 아니게 못 가게 됐잖아. 근데 이거를 그치. 내가 지금은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 그럴만하지. 그래서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일본어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JLPT는 딱 어떤 책을 보면 된다고 정해져 있는 게 있어. 이 책을 한 것만 안에 내용을 다 외우면 합격을 해. 그래서 사실 뭐 그 공부에 왕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 방법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히라가나 가타카나 오늘 외우고 내일 서점에 가가지고 그 왕초보 일본어 그 책 한 달 내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JLPT N3나 N2부터 시작을 해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씩 쳐서 바로 합격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사실 방법이 없어. 그냥 무조건 많이 해야 돼. 한자 때문에. 요즘은 한자 세대가 아니잖아. 아 그렇지. 이 채널이 그래도 나름 언어 교육 채널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언어 공부보다 언어 시험 공부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 그렇지. 이게 명백하게 다른 거지. 그 한국도 토익 공부랑 그 영어 공부랑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달라. 아무튼 그렇게 너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JLPT 일본어 시험 최고 레벨을 통과를 해서 진짜 일본에 가서 한 달간 실습을 하고 일본 생활을 했잖아. 막상 그렇게 일본에 가서 일본어로 생활을 할 때는 어땠어? 실제로 갔을 때는 이게 괴리가 좀 심하지.
말한 대로 시험을 위한 언어랑 실생활에 쓰는 괴리가 커가지고 사실 거의 한 달 있었는데도 많이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일본에서는 그냥 회화체가 있고 병원이나 뭐 식당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그냥 설명해주면 뭐 기다려라는 표현도 맞대 이거. 맞대,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끼리 아닌가? 할 수 있는 거고, 아, 이제 뭐 병원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말이 아예 달라. 그냥 오마치 이타시마시타 이렇게 되는 거야. 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다 그건. 그러니까 이런 약간 경어와 존경어의 일본 체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면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테 쿠다사이 요 정도로 알잖아. 근데 사실 그 표현을 쓰진 않거든. 그건 뭐 친구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 그렇구나. 나도 전에 우리 같이 방글라데시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 많이 가르쳤잖아, 내가. 근데 그 기관에 이미 시험을 합격해서 한국에 가길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많이 왔었거든. 그래서 한국 가기 직전에 단기 수업 며칠 듣고 한국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도 그 EPS 토픽이라고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쳐야 되는 시험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었어. 근데 대화가 안 돼. 시험은 다 통과한 사람들이라서 진짜 한국에 당장 가야 되는데 두 마디 세 마디도 대화를 할 수 없어.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 뭐 아무튼 일본어는 그래도 한국어랑 많이 비슷해서 좀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비슷하구나.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언어를 좀 잘 한다는 거는 어찌됐건 뭔가 이 언어를 알아야 되니까 좀 공부적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 베이스를 쌓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원어민들이랑 소통을 해야 이제 내가 실제로 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같아. 시험만 통과했다고 해서 그건 진짜 너가 말한 대로 그냥 시험을 위한 언어적 과정을 통과를 한 거지 그게 절대 언어를 잘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장 쉬운 예가 토익이잖아. 토익 만점 그치. 받아도 외국에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지. 근데 반대의 경우는 맞다? 반대의 그러니까, 경우는 되지. 반대의 경우는 된다? 그건 돼. 나는 사실 시험적인 걸 더 잘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해외 환경에 와서 융화가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아마 태웅인 것 같은데 여기 맞습니다. 지금 대척점에 서 있잖아. 우리가 나는 약간 시험 전공 여기 실제 가서 잘하는 거 전공 뱅고로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난 그게 안 되더라고. 난 체계가 없으면 뭐래 들어오지 않아. 맞아.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근데 이게 어찌됐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하고 싶으신 게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좀 줄이고, 왜냐하면 뭐 나처럼 뭐 자격사항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뭐가 된다 이런 건 아닌 경우가 많을 테니까 가능하다면은 한국에 오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학원을 다니는 거. 그게 가장 좋지. 가장 빠르고 가장 비싸고. 아니 비용은 좀 많이 들긴 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좌충우돌을 겪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못 일본으로 갔는데. 가서 아니 한 달 실습했다 했잖아. 네. 한 달이요? 네. 아니 그래도 일본 가긴 갔잖아. 이거 한 달을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네요. 그래서 갔을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갔을 때 기분은 이래서 성취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가 목표를 했던 걸 이뤄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물론 힘들었는데 삶의 방향키를 내가 쥐고 있다는 기분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래서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열정도 다르고 실제로 내가 발전하는 것도 굉장히 달라서 한 달이었는데 되게 그 기억이 뚜렷해 나한테 아직까지. 나는 이해돼 그 마음이. 너를 초대해서 너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지만 짧게 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자면
나도 한국어 선생님 자격증 따는 걸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정면 돌파 그 시험 쳐서 되는 길을 갔거든. 그것도 국가고시가 있어. 1년에 한 번. 그게 당시에 가장 빨리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나도 내가 국어학과 전공, 뭐 언어학과 이런 학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공부만 너무 오래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험 합격 발표일 다음 주인가 날짜에 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미리 끊었거든? 그러니까 시험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좀 희망할 거? 그런 게 필요해서 그 미리 여행 티켓을 끊어놨어. 그리고 그거 하나 보고 안 놀고 안 쉬고 공부를 계속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결국에는 합격을 했어.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그 비행기표 돈이 아까우니까 불합격 됐어도 여행은 갔을 거잖아.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울한 여행이었겠어. 맞아. 근데 아무튼 다행히 합격을 해가지고 태국에 가서 거기가 바닷가 있는 휴양지 동네였는데 거기 가서 랍스터를 먹었거든? 랍스터가 아니라 타이거 새우였나? 아무튼 비슷한 걸 먹었는데 내가 그거를 처음 먹어봤단 말이야. 근데 내 생각보다 맛이 없었거든? 근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뭔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맛이 없지만 입에서 웃음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가 그 이야기 할 때 무슨 마음인지 딱 느껴졌어. 그래서 아무튼 일본에서 실습을 하는 동안 느꼈다거나 하는 게 있나요? 일본 사회가 되게 딱딱하고 경직돼 있다? 아, 그래? 좀 놀랐던 게 핸드폰을 보면 안 되고 근무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핸드폰을 다른 폰을 줘. 왜냐면 뭐 전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업무용. 업무용 그 2G 폰 그걸로 소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룰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리고 타임 테이블이 진짜 거의 한 15분 단위로 설정이 돼 있어. 내가 8시간 업무를 하면 내가 8시 15분에 뭘 하고 10시 15분에 뭘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꾀를 피울 수도 없고 이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은 숨 막히는 게 있었거든. 생각해봐. 아니 8시간 근무하는데 핸드폰 한 번을 못 봐. 그런데 너가 처음 얘기했을 때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병원 실습 처음 나갔을 때 느낀 건 태움하고 있고 그 인격 모독이 자행되는 그런 곳이었잖아. 근데 일본은 그런 거는 없었어? 그런 거 없었어.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거는 배려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성격이 안 좋아서 똑같은 거 2번 말하면 바로 여기까지 오른단 말이야. 근데 내가 외국인이잖아. 그러니까 2번이고 3번이고 내가 못 알아들어도 일정한 톤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느꼈지. 난 사람이 덜 됐구나. 근데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분이 나한테 약간 외국인이라고 약간 나 솔직히 말하면 나 한국에서 일할 때 외국인 보이면은 약간 속에서 천불 좀 나는 거 있거든. 내가 2번을 말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약간 아무래도 인격이 완성이 덜 됐으니까. 왜 실룩실룩 하시죠? 지금 제가 좀 아니야 참 그래 참 그래 그래 괴롭힘이 되물림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저도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저한테 약간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이 없는데 100% 없어. 나 이건 자신해. 왜냐면 나는 누구도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 근데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뭐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으면 안 되지. 웃으면 안 되지. 진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야. 태용아, 없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자신 있어. 나 자신 있어. 그래, 알겠어. 그래. 네, 그런 딱딱함이 있었지만 내가 여기서 적응해서 살아갈 수는 있겠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 누군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만 좀 잘 도와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는데 사실 뭐 처음부터 뭐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면 그걸 내가 뭐 어떻게 알아서 하겠어. 지금도 병원에서 도와주셨던 분들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친절하셨고 너무 잘 알려주셨고 그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사실 뭐 한 달 있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크겠냐.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같이 한국 음식도 본인들 한국 음식 안 드셔보셨는데 그 한국 음식점 찾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하시고 사실 맛은 없었거든. 맛이 없었어. 근데 중요한 건 맛이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려고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그때 놀러 안 다니고 일하면서 막 모르는 걸 다 받아 적어. 그럼 이제 집에 가서 그거 막 다 외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왜냐면 나도 적응을 해야 되니까. 저한테는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네요. 이쯤에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일본어로 영상 편지 한번 해. 또 일본어로 하나요? 아니 그분들은 일본 분들이니까 한번 해. 아자스. 쉿. 새끼. 민망해서 좀 정성을 들여서 하라고.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이거는. 참 그 사랑과 감사는 표현한 만큼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보시지도 못할 건데. 참 지금 생각하면 너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그렇게 가서 또 좋은 분들도 만나서 적응하는 것도 도움받고 했는데 희대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너의 오랜 꿈이 부서진 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이게 사람이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잖아. 그럼 이제 그렇지. 내가 그럼 어떻게 태용이랑 이제 만났냐. 너무 기다리는 게 2년이 넘어가니까 나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싶은 거야. 그러는 차에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한국 간호사를 뽑아서 이제 방글라로 갔더니 이제 태용이는 거기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있었지. 그렇지. 뭐 결론적으로는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 팟캐스트에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 인생은 몰라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된 거지. 내가 일본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 얘기의 주제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 하나를 이루면은 되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사람이 작은 성취를 많이 경험해봐야 되는 것 같아. 살면서 내가 이걸 해봤더니 되네? 내가 할 수 있네? 맞아. 그게 중요해. 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뭐 자, 그러면 아직도 일본인 여자친구, 일본인 아내를 원하십니까? 네. 야. 근데 조금 이상하게 들릴까봐 조금은 조심스러운데, 근데 저는 제 경험에, 그냥 이건 저의 경험이, 제가 뭔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경험에 여러 연애 경험 중에 한국 사람들이랑 연애를 했을 때보다 일본 분들이랑 연애를 했을 때 훨씬 더 내가 내 존재 자체로 있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존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도 제 꿈이에요. 네, 지금 케냐에 있는데 사실 일본인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아직까지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분이신가요? 아니요, 남자분인데요. 그 친구를 통한 일본 커뮤니티 진입을 꿈꾸는 중입니다. 아, 그래? 지금 이 채널도 조회수 비율이 일본에서 5.4%가 나옵니다. 진짜요? 20명 중에 한 명은 일본 분이시라는 거지. 저 그럼 일본어로 좀 더 얘기해도 돼요? 갑자기 좀 더 가시죠. 매력 어필 한번 하시죠. 잠깐만 시간 좀 줘. 여기 잠깐만 잘라줘. 僕は日本の方と結婚したいと気持ちがまだあります。そうご連絡お願いします。いつでも。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듣고 연락을 주실 분은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또 그거 아니더라도 궁금하거나 느꼈던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재영님은 또 나올 거고요. 저도 다음 주에 다른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